자, 소니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소니드가 여기에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소니드랑 연결되어 있는 뭐 젠백스랑 이런 것들 되게 많고 여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것만 해도 PPT가 꽉 차잖아요. 대략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180개 정도의 기업은 무조건 세력 지도에 엮여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2월 27일 날 제가 다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잠깐 잊고 있었네요. 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초록뱀에 엮여 있다고 그때 젠백스 링크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튬 다음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세력지도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양하게 뭐 5G나 그 다음에 VR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 거 기존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영상에서 젠백스 링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플래스크라는 것을 갖다가 젠백스 링크가 보다파티 게임즈 여기 이제 거래 정지된 요 B&M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삼성제약이나 그다음 크리스 FNC 그다음 크리스 FNC와 연결되어 있는 J&J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베노홀딩스, 다물 멀티미디어, 뭐 초록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니드까지 다물 멀티미디어를 한번 보면 이게 장중이라서 그런데 일단 시가총액이 한 이번 주 들어서 한 4일 정도 만에 거의 한 50%, 100% 정도 올랐어요. 100% 정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2280억으로 과거에 1000억대에서 이것도 2배 정도 올랐어요. 뒤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시가총액만큼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를 보면 엉망이죠. 매출액 보시면은 뭐 거의 의미 없는 매출액에다가 그 다음에 뭐 유보율 자체 이런 거는 뭐 그렇지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매출이 없으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9월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51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너홀딩스 외 삼민이 이 회사를 갖다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요 지분을 갖다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게 이제 주당 10,000원씩 양수도 주식도 보이죠? 300만 주를 갖다 넘기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점이 주당 10,000원을 갖다 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자체를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띄워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버리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적자 회사에서 프리미엄을 2배를 주고 산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 가지고 200억 원을 일단 수여를 받아요. 어디에? 로보틱스 고스트 테크놀로지에게. 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800억을 갖다가 여기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게 받습니다. 근데 이거 둘이가 무슨 돈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1,000억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은 회사냐 궁금하죠. 그죠? 자, 일단 최대 주주는 공현웅이라고 나오시는 분이고 여기 보시면 자산총계랑 부채총계 보이시죠? 이게 보면 자본금이 오히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70억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1,000억을 갖다가 지불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기간이 되었을 때 납입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유상증자나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취소로 인해 가지고 뭐 불성실 공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물 멀티미디어 현재로서는 회사가 타격을 받는 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나지 않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회사니까요. 그죠?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회사. 그리고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면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은 왜 굳이 얘들을 거쳐가지고 탑업인을 갖다가 취득을 하는 걸까요? 그죠? 고스트 얘들이 그냥 그 탑업인을 갖다가 바로 인수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 중간에 왜 유통브로커 같은 애들을 다물을 갖다가 끼는 걸까요? 이거 구린 냄새가 많이 나죠. 보시면은 이게 800억이 들어오면서부터 유상증자까지 다 해서 전환사채 부분은 987억이 다물 멀티미디어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원래의 기본의 가격이 1,000억이라고 치면은 이것은 거의 100%고 뭐 2,000억이라고 볼게요. 2,000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50%가 전환사채로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뭐 전환사채가 뭐 전환이 되면은 뭐 자본을 들어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능할 때의 이야기고 가능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유증 납입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증까지는 되겠죠. 그렇지만 전환 자체는 납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장당의 투자 사산 과거에 한번 봤었죠. 27일 날. 자기 아래에 있는 태엽물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상상인 여기도 했었는데 요거는 많이 취소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 하락이 되게 셌으니까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40억 정도 손실을 보고 투자를 한 상황. 그다음 모회사인 베노홀딩스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고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크리스 FNC 여기는 뭐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취득가액보다는 많이 손해를 봤죠. 많이 손해를 보고 대한금속이나 자이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상황. 자이글이 최근에 뭘 했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들이 탑업인을 갖다가 취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 자이글을 갖다가 인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저희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건 아니고. 전환사채 투자해 보시면은 어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메타랩스에 이걸 투자를 했대요.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했고 초록백 컴퍼니 이게 원융이죠. 원융이고 골드퍼시픽 최근에 말씀드린 그 미래ING에 엮여있는 미래ING 어디에 엮여있습니까? 휴마시스에 엮여있죠. 휴마시스에 엮여있으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골드퍼시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채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 베놀드스 여기 또 있는 거고요. 다물 멀티미디어의 지니트 투자조합 요거를 보시면은 초록뱀이 들어왔다는 거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강수진, 원성준 요렇게 해가지고 강수진 이분이 밸류 애드 패터너스 요걸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고 이 강수진 이분이 아마 어제 구속이 되었다는 강종현 있잖아요. 이 강종현이 그분 아시죠? 박민양의 전 남자친구로 이제 빗썸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PD 수첩에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 이분이 어쨌든 구속이 됐거든요.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요 라인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강종현 씨가 자기 동생 라인에 어떤 시댁에 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원성준은 요 두 분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가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서 먹고 나간 적이 있다. 그럼 스쳐 지나간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여기에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조합 자체가 회사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을 때 A가 투자조합에게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투자조합이 A에게 컨택을 했겠죠.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뭐 술을 한잔 했다든지 사업적인 관계를 얘기를 했다든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뭐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소니드의 경우 여기 아까 나왔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한계 기업 똑같은 데죠.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랑 보시면은 영 빠그러지고 있는 상황. 그죠? 시가총액이 1,300억 안 되는 회사. 자, 배터리 재생 플랜트 사업 부지를 확보를 했다. 리사이클링 사업을 갖다 본격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니드의 위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휴림 로봇을 비롯한 카나리어 바이오, 그다음에 상지카일룸 이런 쪽으로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카나리어 바이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조경숙 라인인데 이 조경숙 라인에서 EM 플러스를 통해서 2차 전지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이 EM 플러스 라인의 광무가 엔캠 이런 식으로 통하면서 또 상지카일룸을 통해서 AMP라는 곳에서 이제 2차 전지를 갖다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R&2 테크놀로지와 어저께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인수를 갖다가.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주가 차이만 보고 얘들 둘이는 그냥 어영부정 해버렸다. 어영부정 해버리니까 그냥 나머지도 회사를 봤을 때 지금 유상증자가 계속 납입기일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00억이 들어올 가능성은 오히려 더 없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소니드의 경우에도 ZEV 자회사 편입을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팩 북미 지출을 갖다 유통을 한다. 아메리카 지분 50%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미국 상장 배터리 기업, 리사이클 리코와 맞선을 잡는다. MOU 이건 이제 언제든지 파기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 간의 MOU가 아니라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다음 배터리 재생 사업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배터리 재생 사업에 들어간 게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반리튬 있죠. 어반리튬이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리튬 플러스가 비츠로셀가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반리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그 초록뱀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GP 클럽을 통해서 AT 세미콘이랑 그 외의 것들이 모두 연결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니드 최근에 보시면 여기 그 매매 계약 있잖아요. 매매 계약. 이거 전환사채권에 대한 매매 계약인데 이걸 갖다가 4억 2,800 정도를 갖다 그냥 손실을 보고 취소를 해버려요. 이 보내는 쪽에서 해지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사봤자 어차피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 있잖아요.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 계약금 포기하고 알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시세를 받았죠. 언제? 2월 1일 날. 자, 여기 보시면은 세부전 랜덤으로 이제 소니드에 있는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가지고 제3자 유성민들을 받고 장래 매도를 바로 해버려요. 근데 이게 들어온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들어왔을 때는 여기 200만 주에 대해서 3,890원에 사니까 80억 정도가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그죠? 바로 다음날 장내 매도를 한 금액은 주가를 올리고 나서 이렇게 98만 주만 팔았는데 45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소니드가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공시를 갖다가 벌금을 맞고 늦게 공시를 한다면은 충분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그젝스 JY 미래컴퍼니로 최대주주 변경이 됐다. J&J 인베스트에서 JY 미래크리스 컴퍼니로 이전이 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J&J가 어디 있었죠? 다물 멀티미디어에 있었잖아요. 그죠? 다물 멀티미디어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요것도 커넥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그젝스는 지금 방금 보신 소니드의 이름이고 소니드 이전에 또 야벡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갖다 엄청나게 자주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태원물산 뭐 여기 다물 멀티미디어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387억밖에 안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매출을 내지 못하면서 주당 배당금을 지불을 하는 아주 오너리스크가 강한 그런 안 좋은 회사예요. 이거 다물 멀티미디어가 여기서 돈을 갖다가 좀 뺀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곡한처럼 쓰고 있는 회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주로 있는 거고 남기영 외 12인 이 사람도 상당히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당금을 갖다가 계속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절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여기 임원들도 야 다물이 필요한 것도 우리도 대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같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최대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오너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다. 자, 개요는 보시면은 울산공장의 석고 사업 부분을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물이 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인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상관이 없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소니드의 자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의 다물 멀티미디어 인수를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로봇 사업을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스트 로보틱스가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의 유상증자라고 800억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다물에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300억에 달하는 베너홀딩스로부터 인수 금액은 따로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로보틱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 당장 1300억에 준하는 금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회사는 우리에게 공시 대상도 차도 아니에요. 공시 대상조차도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죠. 그리고 외관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자본의 흐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로보틱스,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대요. 사적 보행 로봇 비전, 그리고 미군들도 되게 탐을 낸다면서 군기지를 돌면서 거의 교대로 경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적 보행 로봇이 하는 일이다. 근데 미국 로봇 기업인데 한국 사람, 그 다음에 공현웅이라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자, 사행보조 로봇을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했다. 수색정착, 공격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화생방해도 하면은 좋고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약간 혹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현웅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적 보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동양 이딴 수상한 거리라고 동양 네트워크스라고 사태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상당히 이것도 파장이 컸었던 그런 이제 작전 세력의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현웅 씨가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1년 동안 최종 소유자가 불분명한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 대여는 1,500억 상당의 작은 브리치를 막기 위해서 긴급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피해가 상당히 컸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아시죠? 이거 현대차에서 가져가 있는 거. 고스트 로보틱스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다. 11월 17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고스트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 로봇을 갖다가 이어가기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우리가 봤었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했었던 예전에 그 BTS랑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다니까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보면은 거기서 크게 발전한 게 없고 사족으로 그냥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 뭐 몇 가지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과거보다 벗어난 게 없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고스트가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다물을 통해서 3자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우회 상장. 우회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다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2차 전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 사업은 크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분쟁 자체가 점차적으로 심해져서 미국 분쟁에서 미국이 보스턴을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작업 기업을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스트 이거는 벌금도 어마어마하지 할 뿐더러 그냥 회사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게 맞아요.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더 늘어났네요. 그죠? 베너홀딩스가 고스트 로보틱스랑 이렇게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태원물산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JJ 인베스트가 어쨌든 간에 여기 세 개에서 다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커넥션은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초록뱀조차도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초록뱀도 여기랑 분명히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자, 뒤에 세력지들 한번 보면은 자, 소니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소니드가 여기에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소니드랑 연결되어 있는 뭐 젠백스랑 이런 것들 되게 많고 여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것만 해도 PPT가 꽉 차잖아요. 대략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180개 정도의 기업은 무조건 세력지도에 엮여 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금감원에서 54개 정도는 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4개는 확정으로 추적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리튬 플러스 뭐 하이드로 리튬이 있는 이쪽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이 지금 리튬 1세대 그죠? 1세대 1세대고 여기가 지금 리튬 2세대로 해가지고 2차 전지 2세대 2차 전지로 갈게요. 요거는 2차 전지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금량도 있고 광무도 있고 그죠? 엔캠 뭐 이렇게 있는 쪽이고 이쪽이 거의 한 엔캠을 끼고 3세대로 가려고 했다가 애매해져 버렸죠. 여기 AMP가 이거를 갖다 취소를 해버리면서 취소해버리면서 어쨌든 소니드가 다시 한번 그 폐사이클링 폐배터리 사이클링을 갖다가 뭐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리튬 이쪽에 한번 3세대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이쪽 라인이 리튬 4세대로 리튬 코리아, 지에난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종목들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도 다물 멀티미디어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다물 멀티미디어 차트를 한번 보자면 제가 아까 영상을 갖다가 찍었을 때만 해도 11,000 얼마로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요 부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올라가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또 주가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갭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5,000원짜리를 갖다가 프리미엄을 10,000원을 줄만 하려면 적어도 삼성전자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죠?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로봇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주당 10,000원을 제시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니드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소니드 자회사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걸 10,000원을 주고 산다? 다 짠 거죠. 이런 건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래프만 그냥 돌려봐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슈팅을 나온 거, 그죠? 분명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요. 6,000원대까지. 원래 그런 겁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모든 것들, 현대사료, 그 다음에 뭐 세종 메디칼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본 종목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리튬, 뭐 어반리튬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니드도 보시면은 소니드도 주가 차익을 갖다가 엄청나게 보려고 지금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3,000원에서 한 달 만에 거의 2배, 100%가 올랐어요. 100%가. 어떤 걸로? 2차 전지로. 2차 전지. 원래 이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야벡스, 뭐, 이그젝스, 뭐 하면서 그냥 과거부터 주식 하신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이름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뒤로 밀면 밀수록 주가가 이렇게 된다. 최고가가 얼마나 감자나 뭐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최고가가 149만 원이에요. 149만 원. 거의 150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100%한 달 동안 올랐어도 6천 원인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몇 퍼센트 하락하겠어요? 거의 보시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150만 원에서 15,000원만 돼도 이게 99%가 날아간 건데, 그죠? 지금 보시면은 15,000원에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거의 99.6%가 손실인 겁니다.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거 짧아 보이지만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등락이 심하거든요. 이런 건 다 등락이 심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세력에게 또 여러분들은 바치고 있는 거죠. 감자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액면 병합을 통해서 또 유증을 전체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 그죠? 태연물산 한번 보면 태연물산도 똑같죠. 여기서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자회사가 멀티미디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투기 종목, 투기 주식들,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속 흔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다물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골드퍼시픽 있죠? 골드퍼시픽도 한번 보면은 골드퍼시픽 자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미래 ING라는 이제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휴마시스를 인수를 한다고 하니 여기서 급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400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단 3일 만에 거의 3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올렸던 주체가 되는 미래 ING. 미래 ING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죠? 270원에서 631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상황. 이 거래량 터졌을 때 세력들이 다 넘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물 멀티미디어도 똑같은 거예요. 다물 멀티미디어도 거래량 보시면은 2,800만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 거래량에서 대주주 관련되어 있는 전화사채 관련되어 있는 인간들이 안 팔았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다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은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목표로 가는 거예요. 목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이 풍비박산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빠른 손절을 하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주에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단탑 클럽, 그 다음에 가디언즈 멤버십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나는 이런 종목들 지치고 나는 주린이라서 종목 선택을 못하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용 종목당 5만 원만 지불을 하시고 저에게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전달드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원의 손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손실은 절대 없습니다. 상장 폐지당하거나 이렇게 세력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견우가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쭉 시청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만 하자면 가디언즈 클래스 1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입니다.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항상 이게 우상향으로 됐을 때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매수에 100% 담는 것보다는 매도도 함께 담으면서 요거를 갖다가 상충시키며 수익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은 시간이 든든하다 싶으면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가에 담는 게 좋다. 근데 이 저가가 경기 침체가 된다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매도를, 그러니까 고평가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차익을 보고 그 차익분만큼 요 좋은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종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어차피 하신 주식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모두 물려 계셔도 이 매도 포지션은 행성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을 과하게 쓰신 분들은 이거에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도 자체가 신용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이미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배워서 내가 꼭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2월 주중에 이제 인원을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10명께는 가디언즈 매도반 6개월 정도 무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강의 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신다면은 조기에 종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변만을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고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번호로 강의 참여 문자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진짜로 볼게요.